하나씩 조목조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헷갈린다. 그러니까 이게 백신 접종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완화가 됐는데 10월 3일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이 일단은 똑같은 4단계, 3단계를 유지하지만 일단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면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방역을 완화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 이제 4단계 기간 동안 일단 추석 연휴는 제외하고 합니다. 네네. 추석 연휴 제외하는 상황에서 사적 모임은 6시 이전에는 미접종자 4명에 접종자 2명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6명이 모일 수 있는데 6시 이전은 미접종자 4에 접종자 2, 6시 이후는 그 숫자가 바뀝니다. 그래서 미접종자 2에 접종자 4명까지 가능해서 어떻든 6명이 가능하지만 이 조합이 달라서 저희가 가끔 이제 오락 있는 뭐 테트리스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는 있고요. 3단계 지역은 그냥 시간과 무관하게 미접종자 4명, 그다음에 접종자 4명에서 8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추석 연휴가 아닐 때입니다. 근데 추석 연휴 사적 모임 이미 시작됐습니다. 9월 17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23일까지 적용이 되는데 가정 내 가족 모임만 다중이용 시설에서는 똑같이 윗부분에 있는 게 적용이 되는데 가족 내는 4단계 지역 4명 그 비접종자 넷에 접종자 4명 그다음에 이제 그 3단계에 있는 지역은 장소와 무관하게 이제 접종자 4명에 미접종자 4명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약간 헷갈릴 수는 있긴 있지만 어쨌든 오늘부터 23일까지는 추석 연휴 기간에 해당되는데 그게 4단계 지역은 가족 내만 가능하다는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추석 연휴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접종 완료자라고 하는 게 그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은 이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 뒤에 뭐가 있나요, 교수님? 접종 완료자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네. 되는데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있는 백신은 2차 접종까지 하고 14일. 14일. 경과 후. 경과후. 그다음에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1차 접종이니까 네. 1차 접종으로 완료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똑같이 14일 14일. 지나면 이제 접종 완료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주사 맞고 나서 땡이 아니고 주사 맞고 나서 14일 경과 후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제 표를 자세히 설명은 해주셨지만 워낙 이제 주체적인 게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26일까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좀 변동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 때 적용되는 거는 이제 가족 간의 모임을 그래도 이제 지난 설에는 4명밖에 못 모였기 때문에 네. 얼굴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에 변경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4단계 지역은 가족들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접종자 4에 미접종자 4 이렇게 접종할 수 있다는 부분들. 다만 성묘시는 이게 그 4단계 지역 같은 경우 성묘시는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6시 이전에는 그냥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인 그러니까 미접종자, 뭐 접종자 구분 없이 4명, 2명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일단 2주 동안 방문 면회를 허용하는데 이 방문 면회도 네. 양쪽이 다 접종 완료한 사람만 방문 면회 가능합니다. 부모님하고 뭐 자식들 예, 모두. 그러니까 이제 입원해 있는 분하고 또한 면회하는 분이 다 이제 그 접종 완료자여야 되고요. 만약에 한쪽이 접종 완료가 안 되면 비대면 면회만 허락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각별히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고요. 그다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새로 나온 뮤 변이의 위험성은 이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이 됐나요? 예, 국내에도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 3명에서 뮤변이가 실제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에서 확인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뮤변이가 이제 남미에서 시작이 됐는데 남미의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미 뮤변이가 전체 확진자의 90%를 차지하는 정도로 확대가 돼 있는 거고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뭐 확인이 됐거나 일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파력의 수준이 뭐 델타 변이 정도인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변이 중에서 백신의 효과를 가장 많이 떨어뜨릴 것 같다라는 그런 실험실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뮤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고 또 우리나라 내에 유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델타에 지쳤는데 뮤까지 이렇게 변이가 나오는지 제발 좀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팩트체크 알아봅니다. 자,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 언제 도입이 될까요? 일단 아직까지 뭐 임박했을 수는 있는데 아직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는 약, 뭐 이제 독감으로 하면 타미플루 같은 먹는 약이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조금씩 이제 허가의 가능성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아마 11월이나 12월 달에 먹는 치료제가 국내 이제 미국에 승인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국이 승인되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약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일괄 구매를 해가지고요. 이제 약값이나 이런 치료 부분들을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기로 지금 현재 결정을 한 상황인데 약값이 좀 상당히 좀 비쌀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구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현재 지금 미국 측하고 미국의 회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루빨리 좀 상용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질문 볼게요. 화이자 모더나 2차 접종 일정 6주에서 4주로 단축되나? 그러니까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은 2차 맞을 때 4주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는데 아직 안 이제 됐어요? 방침을 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 변화된 조치가 이제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화이자는 원래 이제 접종 간격을 3주로 맞고 있었고요. 모더나는 4주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1주 정도에서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될지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6주로 좀 여유 있게 미뤄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거는 일단은 지금 이미 1차 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그 기간 6주에 있는 거를 당겨서 맞게 하겠다.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고 그다음에 2차 접종 물량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아예 4주째로 이제 당기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일단 좀 급하게 빨리 접종을 완료하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부터 잔여 백신을 신청해서 접종을 하시면 조금 조기에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10월 말 위드 코로나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10월 말이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코로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전제 조건은 예방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야지 그래야 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의 발생이 확실히 줄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10월 말이 되면 또 어쩌면 이제 백신 공급이 원활해지면 10월 중순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종 완료자의 가 70% 되는 시점이 아마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국가가 접종률이 70%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입원하는 환자 또한 중증 환자 사망자가 급감하기는 하니까 그러면 의료 체계가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이후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상황이 돼야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거리두기도 완화하고 또한 시간을 통해서 의료 체계도 조금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10월 말에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은 그려질 것 같고 일단 위코로나 전략은 아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아마도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의료 체계 정비는 1년까지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위코로나 시작한다고 그냥 뭐 마스크도 벗고 뭐 그냥 거리두기 다 그러면 완화하고 안 되죠. 이런 상황은 절대로 10월 말이 될 건 아니고 이제 점진적으로 아주 조금씩 안정된 상황을 유지하면서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명절이 이전 명절보다는 좀 가족 모임이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명절에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유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교수님? 예, 일단은 이번에 이제 좀 만날 수 있는 숫자를 좀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미접종자 4명에 접종자 4명이 만날 수 있게는 했는데 정말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최근에 미접종자들 사이에 확진자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 또한 1차 접종자에서도 확진자가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석 연휴에는 미접종자들이나 1차 접종만 마치신 분들은 조금 고향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그래야 이제 접종을 하신 어르신들이어도 이미 접종 기간이 좀 늘어나고 있어서 돌파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이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가족들끼리는 또 마스크 착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어르신들이 있는 집에 어디 먼 데서 가족들이 방문했을 때는 이제 평상시에도 마스크 쓰시다가 식사할 때만 잠깐 벗고 식사하시는 정도 그리고 식사할 때도 전체가 다 모여서 식사하는 방법보다는 방이 여러 개 분산해서. 있으시면 여러 개 방마다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식사하시는 그런 형태로 하면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실내에서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